다음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여쭙겠습니다. 요즘 따라 쉬어도 피곤하다는 느낌 자주 드시지 않습니까? 많이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저녁이면 기운이 빠지고 괜히 마음이 무겁고 이유 없이 예민해지는 날이 늘어납니다. 분명 예전보다 덜 바쁘게 사는데 오히려 더 지칩니다. 이 이상함은 나이 탓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담입니다.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기 위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의 차이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편하고 건강하면 괜찮고 자식이 잘 되면 마음이 놓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더 준비하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편안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넉넉하지 않아도 편안한 분이 있고 형편이 괜찮아도 늘 지친 분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합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환경, 큰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의 무게가 다릅니다. 한 분은 하루가 금방 지나가고 한 분은 하루가 길게 느껴집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65세 이후에는 몸의 회복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무리해도 다음날 괜찮았지만 이제는 사소한 일에도 피로가 오래 남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섭섭해도 금방 잊었지만 이제는 마음에 오래 머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몸과 마음은 줄어드는데 삶의 방식은 줄지 않습니다. 사람을 계속 넓히고 신경 쓸 일은 줄지 않고 비교는 여전하고 붙잡을 것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노후가 쉬는 시간이 아니라 버티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왜 어떤 사람의 노후는 점점 가벼워지고 어떤 사람의 노후는 점점 무거워질까? 그 차이는 단순합니다. 더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덜어낸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말할 때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부는 반대입니다. 무엇을 더 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줄일까가 삶의 질을 바꿉니다. 이 영상에서는 늦어도 65세부터 줄여야 하는 5가지를 차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을 작게 만들라는 말도 아닙니다. 남은 시간을 지키기 위한 정리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께도 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줄이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오해부터 합니다. 이 나이에 사람을 줄이면 외로워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끝까지 관계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외로움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피로가 늘어납니다. 젊을 때의 인간관계는 에너지를 얻는 일이었습니다. 만나면 활력이 생기고 이야기하면 힘이 났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관계는 에너지를 쓰는 일이 됩니다. 약속 하나 잡히면 준비부터 피곤해집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신경 쓰이고 괜히 마음에 걸리는 말 한마디가 오래 남습니다. 어느 분의 이야기입니다. 70을 넘기고 나서도 예전처럼 모임을 모두 유지하셨습니다. 학교 동창, 직장 동료, 동네 모임, 취미 모임까지 일주일에 4번은 밖에 나가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활발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부럽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쉬는 날이 없다. 집에 와도 머릿속은 계속 대화가 이어집니다. 내가 괜히 저 말을 했나? 왜 그 사람은 그런 표정이었을까? 다음에는 또 뭘 해야 하나? 몸은 집에 돌아왔는데 마음은 돌아오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를 정하셨습니다. 모임 절반을 정리하기로. 처음엔 서운해할까 걱정이 컸습니다. 괜히 멀어질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관계가 줄어들자 오히려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남은 사람들과는 억지로 할 말이 필요 없었고, 만남이 숙제가 아니라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끄는 게 아니라 피로를 끄는 거였어요. 노후의 관계는 넓이가 아니라 밀도입니다.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편한 사람이 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을 늘리는 법만 배워왔습니다. 인맥이 넓어야 좋고 많이 알아야 든든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부는 반대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힘 자체가 자산이기 때문에 그 힘을 분산하면 결국 모두 흐려집니다. 사람이 많으면 좋은 게 아니라 맞지 않는 사람이 섞이면 삶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괜히 기분 상하는 자리, 돌아오면 피곤한 만남, 의무감으로 이어가는 관계. 이것들이 쌓이면 노후는 휴식이 아니라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이기는 단순합니다. 가까워져야 할 사람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멀어져도 괜찮은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줄이면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이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지금의 나와 맞지 않게 된 것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기준은 좋은 사람이냐가 아니라 편한 사람이냐로 바뀝니다. 편안함은 예의가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유지되는 상태에서 생깁니다. 사람을 줄인다는 건 고립되는 일이 아니라 삶의 소음을 줄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노후는 비로소 쉼에 가까워집니다. 두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비교입니다. 나이가 들면 경쟁에서 벗어날 줄 알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도 떠났고 승진도 끝났고 남에게 보여줄 이유도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흔들립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자식이 잘 됐는지, 누가 건강한지, 누가 더 여유로운지. 젊을 때보다 비교가 더 잦아집니다. 예전에는 목표가 있어서 비교했습니다. 지금은 이유 없이 비교합니다. 그래서 더 피곤합니다. 한 분의 사연입니다. 동창 모임에 다녀오면 늘 며칠을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누구는 아들이 의사라 하고, 누구는 건물을 샀다 하고, 누구는 여행을 다닌다 하고, 그 자리에서는 웃고 있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내 인생은 부족했던 건 아닐까? 괜히 자식에게 미안해지고, 괜히 지난 선택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인생을 듣고 나면 내 인생이 흐려졌어요. 노후의 피로는 몸보다 마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대부분은 비교에서 만들어집니다. 비교는 더 나아지기 위해 하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인생 후반부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젊을 때의 비교는 방향이 되었지만 나이 들어서의 비교는 평가가 됩니다. 이미 지나온 시간을 자꾸 체점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기준이 계속 바뀐다는 데 있습니다. 위만 보면 끝이 없고 옆을 보면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모임을 끄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끊기로 누가 더 잘 됐는지 묻지 않고 누가 더 바쁜지 듣지 않고 자식 이야기를 길게 이어가지 않기로 대신 이런 질문만 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뭐가 편하세요? 요즘 뭐 하며 지내세요? 신기하게도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생각이 남지 않았습니다. 비교는 정보가 아니라 해석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비교하지 않으면 상처가 남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누군가의 성취가 내 부족함이 아니고 누군가의 여유가 내 실패가 아닙니다. 각자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앞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멈추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부에서 편안해지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옆을 보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괜찮았는지, 내 몸이 무리 없었는지, 내 마음이 편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비교를 멈추면 욕심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삶은 평가 대상이 아니라 생활이 됩니다. 두 번째 줄이기는 단순합니다. 남의 속도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은 순서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세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걱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걱정은 줄어들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내 일을 걱정했습니다. 직장, 생활비, 미래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자식은 잘 지내는지, 손주는 문제 없는지, 혹시 내가 짐이 되지는 않을지, 내 삶의 문제보다 남의 삶의 문제가 더 많아집니다. 한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이미 가정을 꾸렸고 손주도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걱정할 일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까 말까를 고민했습니다. 요즘 피곤해 보이던데 괜찮을까? 아이 학원은 무리 아닌가? 사위가 바쁜 건 아닌가? 연락을 참으면 마음이 불안했고 연락을 하면 괜히 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아무 일 없을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멍했다고 합니다. 걱정은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랑이 상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책임지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의 문제는 내 문제였고 가족의 불편은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역할을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부의 걱정은 대부분 도움이 되지 않는 마음의 반복입니다. 실제로 바뀌는 일은 거의 없고 머릿속에서만 계속 이어집니다. 걱정은 준비처럼 느껴지지만 대부분은 상상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계속 떠올리면 몸은 실제로 긴장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는데도 피곤합니다. 그 어머님은 그날 이후로 규칙을 하나 정했습니다. 부탁받기 전에는 먼저 해결하려 하지 않기.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괜히 모른 척하는 것 같고
차가워진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통화는 짧아졌지만 웃음은 많아졌고, 대화는 줄었지만 마음은 편해졌습니다. 자식도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은 줄었는데 가까움은 늘어난 것입니다. 걱정은 사랑의 표현이지만 지속되면 신뢰를 대신하게 됩니다. 믿으면 기다리게 되고 걱정하면 개입하게 됩니다. 노후의 평온은 무관심이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줄이기는 냉정해지는 일이 아니라 내 몫의 삶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는 시간 대신 내 하루를 느끼는 시간을 늘리는 것. 그때부터 마음은 쉴 곳을 찾습니다. 걱정을 줄이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돌아옵니다. 네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과거입니다. 나이가 들면 시간이 많아집니다. 바쁘게 움직이던 일정이 줄어들고 조용한 시간이 길어집니다. 문제는 그 시간에 현재가 아니라 과거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참았으면 달라졌을 텐데, 그 선택만 아니었으면 지금이 달라졌을 텐데, 이미 지나간 장면들이 반복해서 떠오릅니다. 한 분은 하루에 몇 번씩 예전 직장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정년 퇴직 후 10년이 지났는데도 마지막 선택이 늘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때 다른 길을 택했으면 더 인정받았을까? 조금만 더 버텼으면 달라졌을까? 생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도 쉬지 못했습니다.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늘 과거에 있었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기억을 현재의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의 경험으로 예전의 선택을 보면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때의 조건과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지금의 나로 과거의 나를 판단하면 결국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그분은 어느 날 손주와 이야기를 하다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손주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왜 지난 이야기만 해? 순간 멈췄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을 살지 않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로 한 가지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할 때 결론을 붙이지 않기로. 잘했어야 했다. 달랐어야 했다. 이런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만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과거는 남아있지만 짐은 남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기억일 때는 따뜻하지만 평가가 붙으면 짐이 됩니다. 노후의 평온은 잘 살았다는 확신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미 끝난 시간을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평생 미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멈추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멈춘 자리를 과거가 채웁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앞으로 늘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으로 채워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날씨, 오늘의 식사, 오늘의 대화. 이것들이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가 인생이 됩니다. 과거를 줄인다는 것은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네 번째, 줄이기는 후회를 멈추는 연습입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 할 수 있는 만큼 살았다고 인정하는 것. 그 순간부터 시간은 다시 앞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책임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십니다. 책임을 줄이면
무책임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끝까지 붙잡습니다. 평생 가족을 책임지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해야 했고, 부족하면 내가 채워야 했습니다. 그 습관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식 집 문제도 마음에 걸리고, 손주 돌봄도 내가 해야 할 것 같고, 아픈 가족이 있으면 당연히 내가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앞서는데 몸은 늦습니다. 한 아버님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에도 자식 가게 일을 도우며 거의 매일 나갔습니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편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며칠 쉬면 괜찮겠지 했지만 회복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인생 사세요. 섭섭함보다 멍함이 먼저 왔다고 합니다. 평생 책임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그 책임이 서로를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노후의 책임은 예전과 다릅니다. 예전의 책임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의 책임은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끝까지 붙잡으면 든든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관계는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받는 사람은 미안해지고, 주는 사람은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은 한 가지만 바꾸었습니다. 요청받은 일만 돕기로. 처음에는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괜히 냉정해진 것 같았고, 역할이 사라진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해결하는 일이 늘었고, 만날 때 이야기가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편해졌습니다. 만남이 일이 아니라 만남으로 남았습니다. 책임을 줄인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두기 위한 거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필요해서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편해서 가까워져야 합니다. 노후에 가장 오래 가는 관계는 도와줘서 이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있어도 부담 없는 관계입니다. 5번째 줄이기는 역할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누군가의 보호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남는 것. 그때부터 남은 시간은 의무가 아니라 생활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5가지 줄이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을 줄이고, 비교를 줄이고, 걱정을 줄이고, 과거를 줄이고, 책임을 줄이는 것. 이 5가지는 삶을 작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의 행복을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더 갖춰야 안심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다릅니다. 채워서 편해지는 시기가 아니라 덜어야 편해지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늘리는 연습을 하며 살았습니다. 관계도 늘리고, 책임도 늘리고, 걱정도 늘리고, 심지어 이미 끝난 시간까지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멈추면 불안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잘못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 이후의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한가로 방향이 바뀝니다. 편안함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얻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남겨둘 것과 내려놓을 것을 구분할 때 만들어집니다. 사람을 줄이면 고립될 것 같지만
시간이 생기고, 비교를 줄이면 뒤처질 것 같지만 마음이 안정되고, 걱정을 줄이면 무심해질 것 같지만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과거를 줄이면 허전할 것 같지만 오늘이 또렷해지고, 책임을 줄이면 약해질 것 같지만 몸이 회복됩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은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불필요한 무게를 알아보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꼭 붙잡고 있었던 것 하나만 내려놓아도 내일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괜히 게을러진 것 같고, 내가 변한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버린 것이 아니라 돌아온 것이라는 걸. 여유가 돌아오고, 표정이 돌아오고, 대화가 돌아옵니다. 남은 시간은 길이를 늘릴 수 없지만 무게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하나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지혜담과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지도록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 애쓰셔도 됩니다.